그러면 보통수학 13강 정말 중요한 내용 이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13강 이제 거의 이제 그 대단원 2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디쯤 와 있냐면 여기 대단원 2의 이제 거의 뒷부분에 와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요거 배우고 경우에서 사실상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파트가 끝났다 보시면 돼요. 행렬은 양이 적으니까 금방 나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오메가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메가 배웠던 거, 고차 방정식 푸는 거 설명을 했었고, 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그래, 한 번만, 하나만 후딱 해볼까? 하나 정도만. 자, x의 3승은 1. 자, 요 고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요, 근의 개수가 3차식이니까 3개가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1 집어넣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x 빼기 1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고 요걸 조리제법을 쓰시게 되면 암산으로 요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근이 3개인데 여기서 근 하나를 알려줬고 나머지 한 근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개수가 1 실수기 때문에 실제로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내가 음수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허근을 반드시 켤레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내용의 골자가 되겠죠. 오메가 바가 켤레 복소수인데 이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집으면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메가의 3승은 1이다. 그리고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여기 2차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과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또 오메가랑 오메가 바는 여기에서 알파 베타 느낌의 근과 개수의 관계니까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도 만족할 수밖에 없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분의 1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기억나?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 이제 수능 수학을 위한 내용이고 내신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엮으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를 오메가의 큐빅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스플릿 할 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와 요거를 관찰하시게 되면 여기 오메가와 여기 오메가가 같고 여기 1과 여기 1과 같으니까 오메가 바랑 오메가 제곱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라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랑 같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배에다가 여기에다 오메가를 나누시게 되면 얘는 오메가분의 1과 같다라는 요 히든 공식도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들 내신 때는 알아두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질문. 독이 괜찮니? 오케이. 지호도 괜찮아요? 요거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했던 내용이니까. 자,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사실상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게 뭐냐면요. 요런 걸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어떤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 부등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같은 거를 더하거나 따라하니? 같은 것을 빼더라도 부등식은 항상 방향을 유지하더라 라는 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똑같은 부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는 곱하거나 나눈 게 있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하기랑 빼기는요 얘가 무슨 수가 됐든 간에 똑같은 방향을 유지를 했는데 곱하기랑 나누기는요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독이야 사실상 나누기는요 곱하기랑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같죠? 얘를 왜 곱하기라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까? 그렇죠. 역수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수학 그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나누기는요. 곱하기 역수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미안. 곱하기 역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나누기는 곱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랑 나누기일 때 만약에 곱하는 이 팩터가 양수가 되면은 그대로 가고 곱하기 팩터가 음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배우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딱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안 바뀌어요. 곱하기 나누기는 사실상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곱하기는 양수일 때는 안 바뀌고 음수일 때는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만약에 증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증명으로 나오면 좀 어렵거든. 왜냐면 니들이 계산하는 방법은 아는데 증명일 땐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요거 내가 한번 가볍게 보여드리고 너네들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요거를 만족하게 되면 요거가 되냐라는 거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건 이 조건이야. 자, 여러분들 이 조건은요, 사실상 무슨 조건이죠? 이거 도라지가 얘기해볼래? 이거 무슨 조건이야? A, B가 무슨 조건이에요? 실수? 아, 그거는 기본적이고 여기 써있고요. 그냥 요 1번만 봤을 때 이거 무슨 조건이야? 둘 다? 양수라는 조건입니다. 맞아요. 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뭘 하셔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질 않아요. 근데 내가 요거를 가지고 요게 된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지 얘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 얘 둘 다 양수야. 그지? 양수란 얘기는 A, B를 곱해도 양수야. 왜냐면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양변에 A, B를 곱하셔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럼 곱하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가 약분돼서 여기가 B고요. 여기가 A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요 놈이 얘랑 똑같죠? 여기 보시면 됐니 안 됐니? 그럼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만족하죠?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할만해요? 좋아요. 자, 2번 가볼게요. 이런 걸 니들이 서술형 주가식 나오면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자, A분의 1, B분의 1. 요게 될 때 얘가 됐냐라는 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괜찮니? 자, 그러면은 요것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요걸 보고 어떤 걸 알 수가 있죠? A, B가 일단 무슨 수예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음수예요.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마이너스거든. 얘가 양수가 되면 절대로 0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거 음수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두 놈을 곱했을 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방향이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돼주셔야 돼요. 됐니? 자, 그럼 난 어떻게 할 거냐? 요거랑 비슷해요. 내가 요 박스를 가지고 양변에다가 A, B를 이렇게 곱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A 약분돼서 여기는 B고요. 여기는 약분돼서 A라는 거 얻을 수가 있죠. 근데 보시다시피 둘 다 A, B가 양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만족하냐를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다.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이해돼? 요거 증명할 줄 아는 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3번. 요것도 한번 도전해보자. 자, 이번에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태찬이가 이게 뭐가 태찬아, 그럼 A는 무슨 수예요, 지금 요거는? 음수. B는요? 양수. 좋아. 그러면은 음수와 양수를 곱한 A, B는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렇죠. 부호가 다르면 음수가 됩니다. 됐니? 요렇게 될 때 내가 보이고 싶은 게 뭐냐면 A분의 1, B분의 1이 되냐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양변에 A, B를 요렇게 곱할 거야. 괜찮아요? 그럼 요거 약분 되시면 여긴 B 남고요. 여긴 뭐 남니 얘들아? A 남는 거 맞아? 근데 A,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요쪽으로 오시면 안 되고 요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잘 보세요. B가 A보다 크죠?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크네요. 그러니까 얘도 만족,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수학 외운 놈들은요, 그냥 요거를 할 때, 증명할 때 그냥 이거밖에 못해. 여기다 1, 2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집어넣고 증명하는 것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건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숫자 같은 거 집어넣지 않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실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풀 수 없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고1 친구들은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요 기본적인 초등학교 내용을 여러분은 양변에다 뭘 곱한다. 즉 모든 것이 다 지금 A, B를 곱했어. 모든 것이 다 A, B를 곱했으니까 곱한 것에 대한 부호를 여러분이 체크해서 접근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1번, 2번, 3번을 내 도움 없이 한번 지금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좀 돌아가도록 할게요. 정리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후.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양변에서 곱할 때 양수면은 안 바뀌고 음수면은 바뀐다. 그거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초등학교 5, 6학년 내용이었습니다. 얘는 다만 문자로 뭔가 표현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죠. 내용은 초등학교 때였어요.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거. 알겠지?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수능의 꽃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부등식이 나왔는데,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뭐였냐라고 묻는다면, 방정식은 기억나요? fx equal 0. 요게 방정식이었고요. 부등식은 걔네들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였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져서 혹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 값, 즉 높이가 0이 되니 물어보는 게 방정식. 그죠? 얘는 어떤 x를 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냐 혹은 작냐를 물어보는 게 부등식이었던 거 맞습니까? 그럼 요 fx 자리에 1차 함수가 들어오게 되면 얘는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 부르는 거고, 얘는 거꾸로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얘가 1차 함수가 들어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는 1차 부등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를 기울기란 역할을 얘기를 했고요. 요 B를 Y 절편이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일단 개념을 가볍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러분들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왜냐? 요걸 해석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요렇게 되어 있는 해를, 자, 요런 해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 A가, 즉 기울기가 양수냐, 혹은 기울기가 음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기울기가 양수면요. 잘 봐봐. 요 1차 함수에서 A가 기울기 역할인데 걔가 양수가 되면 증가함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잘은 모르겠는데 감성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이 1차 함수가 높이가 0보다 높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런 애들을 봐야지 높이가 0보다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즉슨 그 경계점이 되는 여기가 우리가 구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요 놈의 답은 요 놈보다 오른쪽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난 그러면 얘가 궁금해.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떤 놈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0이 되니를 물어보는 거랑 같죠? 따라서 ax는 마이너스 b가 돼서 ax는 나누시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오른쪽에 있는 x를 집어넣어야지 만족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단 커야 됩니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음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 음수가 될 때는 요런 느낌이 되겠죠. 괜찮니? 감소하니까. 그러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음수가 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런 놈들을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그 경계값이 되는 여기 파트, 얘를 구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는 0을 놔서 그 분기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요 x를 만족하는 거는 똑같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면은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양수가 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왼쪽 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은 x가 마이너스 a분의 b보단 작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니?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이딴 거 필요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0을 기준으로 1차 함수를 그렸을 때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0보다 크냐, 작냐라는 것만 해석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 몰라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환에 있는 요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필요 없어. 이딴 거 필요 없고요. 지금 내가 정리한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를 뒀을 때 높이가 0보다 큰 지점과 작은 지점이 결국에는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게 돼요. 왜냐면 기울기가 양수면은 요렇게 되고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요렇게 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이 점을 기준으로, 즉 마이너스 a분의 b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가 달라지게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오로지 a, 기울기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호 괜찮으십니까?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무시하시고요. 요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 1번 케이스, 음수일 때 2번 케이스를 기준으로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니? 그것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정리 부탁드려요. 다 배웠던 거 계속 응용합니다. 니들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굿. 독이 이해돼요? 괜찮아요?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죠? 그냥 함수랑 방정식 부등식 다 똑같은 거예요.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함수를 가르치다 보면 약간 양심이 찔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가르칠 것도 없거든. 개 쉽거든. 이제 외운 애들은 이걸 제일 어려워하고, 그죠? 수학은 제대로 배우면 뭐 가르칠 게 없어. 그래서 수학이 제일 혼자 배우기 좋은 과목인 겁니다. 다 재탕할 수 있거든. 좀만 알면. 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이건 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부등식 조놈의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A 값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잘 보세요. 중요한 문제예요. 자, 9x 플러스 a라는 놈이 있고 a제곱 x 플러스 3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난 이거 계산으로 안 풀 겁니다. 그냥 함수로 해석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내가 만약에 얘를 fx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얘를요 gx라고 한번 약속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얘는 사실상 뭐가 되는 거냐면 연립 부등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따라왔니? 그래프 두 개를 그렸을 때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왼쪽이 더 크길 희망하는 거예요. 다시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직선이 오른쪽에 있는 이 직선보다 위에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같은 x를 넣었을 때 f가 더 위에 있기를 희망한 거예요. 이렇게 뭐보다? g보다 위에 있기를 희망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혜야 집중해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근데 얘 보시면요, 기울기가 9인 1차 함수예요. 자, 기울기가 9라는 얘기는 증가하니까 fx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a에 따라서 위치가 얼마나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직선이 얘 직선보다 밑에 있기를 희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란색 직선 내가 만약에 gx라고 한다면 gx는 얘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요런 감성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얘가 gx야. 그러면 gx가 f보다 그죠? 밑에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이 조건이 만족이 되려면, 왜냐면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래야 되거든. 그러면은 얘랑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행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평행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지구 끝까지 갔을 때 따익당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 직선과 오른쪽 직선이 기울기가 같아야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울기가 다르게 되면은 언젠가는 만나게 돼서 얘네들의 위치가 역전되게 돼요. 그러니까 F랑 G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평행해야 되는구나. 평행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9랑 A제곱이 같아야 되겠구나 라는 중학교 2학년 개념을 떠올리시게 되면 A제곱은 9니까 두 개가 나와요. A가 3이 되거나 A가 마이너스 3이 돼주셔야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은 만약에 A가 3이라 생각해봐. 그럼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9x 플러스 3이 되겠고, gx는 뭐가 되냐면 3을 집어넣으면은 9x 제곱, 9x 플러스 3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봐봐. 얘랑 똑같네요. 자, 똑같다라는 말은 얘랑 겹친다라는 뜻이에요. 겹치니까 즉 A가 3이 되면은 요 친구와 완벽하게 똑같아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등호까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답이 무한계가 됩니다. 그죠? 어떤 x를 집어넣더라도 다 만족하니까 얘는 답이 무한계야. 근데 우리는 답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아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fx는 뭐가 나오냐면 그때는 9x 빼기 3이 나오고요. 따라왔니?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때 gx가 9x 플러스 3이 나와요. 뭔 소리야? 선생님, gx가 9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요렇게 되고요, fx가 9x 빼기 3이에요. 그래서 얘가 밑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절편이 얘가 높고 낮기 때문에 f가 더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얘와 얘의 차이만큼인 6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 6을 더하면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어야지만 답이 나오는 건데 얘는 거꾸로 밑에 있으니까 답을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개념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두 함수를 f, g처럼 연립부등식을 볼 수 있냐라는 눈을 물어보는 거고, 그랬을 때 기울기가 반드시 같아야지만 만나게 되지 않게 되면서 역전하는 부분이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제곱은 9를 풀면 두 개의 쌍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은 안 되고 마3이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4번을 내 도움 없이 한번 지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수능에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정리.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손 들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왜 평행해야 됩니까? 다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fx가 gx보다 커야 돼요. 왜 fx가 gx보다 커야 되냐고요? 커야 되는 거 맞아요? 이걸 내가 f라는 걸 쥐라놨잖아요. 얘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f가 g보다 낮아야 돼요. f가 g보다 낮아야 됩니다. f가 g보다 낮아야 돼요. 왜냐면 얘가 답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요렇게 되는 걸 물어보는 거야. 일부러 저런 거예요, 그러면?
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F라 놓고 이걸 G라 놓으면은 요걸 만족하는 놈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가 해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되면 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없다는 얘기는 얘를 거꾸로 요렇게 돼줘야지 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G가 더 높아야 돼. G가 높으려면은 노란색이 위에 있어야 돼. 노란색이 위에 있으려면은 평행하면서 절편이 더 높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끔 하는 A 값이 마3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됐잖아. 정리해야 돼. 이해해야 돼. 됐잖아. 해야 돼. 네. 저거 이야기가지고 a 제곱 마이너스 9x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그건 뭐였죠? F랑 G라는 연립방정식으로 본 게 아니고 2항에서 일반방정식으로 본 거잖아. 내가 도라지한테도 강조했듯이 일반방정식이랑 연립방정식은 답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나는 너가 연립방정식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내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방정식으로 풀더라도 답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푸셔도 되긴 됩니다. 근데 이 컨셉은 되게 많이 나와. 왜냐면 그 둘 다 1차 함수가 될 때는 기울기가 같으면 안 만난다는 조건이 수능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푼 거고, 물론 도라지 말대로 어느 한쪽으로 이항을 하셔서 그냥 일반 부등식으로 푸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답 내보세요. 궁금한 친구들은. 아주 좋아요. 그런 거 물어봐야지. 그렇지. 그래. 도라지 잘했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답도 똑같이 나왔죠. 그렇게 풀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 풀이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면 저게 이제 수능에서 정말 강력하게 쓰여요. 저 풀이가. 혹시 지호 이해 안 되는 거 있냐? 이렇게? 지호가 은근히 개념은 좀 많이 써진 것 같아. 근데 너 연습 별로 안 하지, 지호야? 수학은? 아 저거 하려고 하면 진짜 못하겠어요. 연습을? 그럼 하면 되지 뭐. 원래 연습은 시발시발 하면서 하는 거야. 화나요. 빡쳐요. 빡쳐? 해설이 너무 불친절해요. 해설이? 그치. 해설은 불준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뭔 책 푸는데 해설이 불준하냐? 센 거 시작했고 그리고 센은 불준할 수밖에 없죠. 체교재는 아예 그게 없어서 책 해설은 없죠. 근데 그래도 해야지. 첨사쌤이랑 있을 때 같이 하면 좋죠. 그러면 센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문제 존나 많은데 해설지가 얇잖아. 그럼 그 말은 해설지가 싸가지 없다는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과목 다 친절한데 수학만 하면 그냥 미치겠어요. 수학이 좀 싸가지가 없죠, 해설이. 근데 맞삭도 그 뭐냐, 여러분의 그 서점 가면은 해설지 두께가 좀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은 좀 친절하죠. 뭐 그나마 내가 봤을 때 마플이 좀 약간 해설이 좀 그래도 싸가지는 없진 않던데. 쌤은 좀 싸가지가 없어. 문제 존나 많은데 해설지 개야 했거든. 이런 책이 최악이야. 해설지가 좀 두꺼운 게 좋아요. 마플은 그래도 문제 수에 비해서 해설이 좀 많은 편이야, 그래도. 이제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쌤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여기 혹시나 부모님께서 신사고 관계자가 있을까봐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뭘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있어. 뭐 쌤도 나쁘진 않아요. 쌤 나쁘진 않은데 내가 생각하는 싸가지 없는 그런 건 좀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 자, 연립 부등식은요, 내가 강조 많이 했죠. 어떤 두 함수와의 관계에서 높거나 낮거나를 물어보는 것을 연립 부등식이라 하고, 요 gx 자리 대신에 여러분들이 0을 놓게 되면은 일반 방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건 다 이미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요건 쉽죠? 요건 쉽습니다. 오늘 메인 테마는 절대값입니다. 여기는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이거 다 중2 내용이에요. 예제 45번, 자, 연립 부등식 다음 놈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1번과 2번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풀어주고 요 두 답을 겹치는 거를 찾아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자, 그러면은 요걸 정리하시면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 계산으로. x가 2보다 크다. 요게 1번 답이 되겠고. 2번 답은요, 요거 이항하시면 2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두 개의 답이 나오게 되죠. 그 두 답을 그냥 합쳐주란 얘기예요. 요렇게. 이해됐냐? 작은 거, 큰 거, 겹치는 거, 여기. 그래서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내 제자라면 그냥 이거 계산만 하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 얘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연립부등식처럼 얘를 F라 보고 얘를 이렇게 G라고 보는 거야. 요것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F 2x 플러스 3은요, 기울기가 2니까 얘를 F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따라하니?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5라는 g라는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1이니까 더 낮아. 이렇게. 언젠가 만나겠지. 왜냐면은 기울기가, 그지? 다르면 언젠가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 만나는 놈이 어디가 되는 거냐면 답의 경계점인 2가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니들이 내 제자라면 이런 게 머릿속에 그냥 암산으로 됐으면 좋겠어. 그 말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f가 g보다 위에 있는 일 물어보는 거니까 초록색이 핑크색보다 위에 있으려면은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을 넣어줘야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계산만 띡띡하고 풀지 말고 머릿속에 이런 게 돼야 된다고.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여러분들이 F라 놓고 얘를 G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F는 기울기가 5니까 겁나 가파라. 이런 놈이야. F는 5x 빼기 5 이렇게 되는 거고, G는 기울기가 3이야. 좀 덜 가파르네. 덜 가파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기울기가 다르면은 반드시 교점이 생긴다고. 이렇게 그 교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바로 5가 되어준다는 뜻이야.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됐니?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x를 왼쪽 오른쪽에 똑같이 집어넣어야 g가 더 높니? g가 높다라는 얘기는 오렌지가 더 높아야 돼요. 그런 친구들은 5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 살구가 노란색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산만 띡띡띡띡 하지 말고.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풀었겠지만 요것도 좀 같이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 답이 요거보다 오른쪽, 2번 답이 이거보다 왼쪽이니까 얘랑 겹치는 걸 찾아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니들은 내 제자니까 그냥 답만 내면 안 돼. 알겠지? 자, 정리.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1차 함수 두 친구가 만나게 되면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안 만나게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얘기는 무조건 만난다는 뜻이야.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만나요.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생긴다는 거고, 그 교점이 x좌표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면 반드시 교점이 생기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도 존재하고 연립방정식의 해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되냐? 요거. 나는 저 FG 이렇게 놓고 세팅을 했어요. 지호 괜찮아? 이렇게? 좋아요. 굿! 도기도 이거 이해되냐?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연립부등식이 결국 위치가 나눠지게 되니까 결국에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x는 5, x는 2 이걸 푸는 거랑 같아지는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되셨죠? 자, 넘어가면은 자, 요거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그냥 약속이니까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 B, C 이런 식으로 연달아 있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사실상 밑에 있는 놈으로 표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 이거는 표기니까 이건 암기야.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푼 거랑 요렇게 푼 거 두 개를 겹치는 걸 찾으라는 거니까 첫 번째 박스는 요거, 두 번째 박스는 요거 같이 찾아라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표기법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요렇게 표기할 수도 있는 건데 푸는 방법은 똑같다.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안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그냥 식만 세우고 맞춰볼까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풀고 그다음에 이거를 풀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표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2x 플러스 1이 요거 먼저 한번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4x 요 놈이 요렇게 되는 거를 풀어라 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요거 답이 1번, 요거 답이 2번이라고 한다라면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좋아요. 넘어가. 넘어가자.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46번에서 요거 한번 같이 가볼까? 내가 너무 욕심내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한번 욕심 한번 내볼게요. 자, 요거 하고 시작. 자, 잘 봐봐. 자, 이걸 어쨌든 푸는 건 니들도 할 줄 알잖아요. 자, 요걸 한번 우리가 함수로 한번 바라봐 볼게요. 자, 이거 조금만 내가 욕심 내볼게요. 내가 2x 플러스 1을 f라는 함수로 내가 한번 약속해 볼게요. 됐니? 그 다음에 4x 플러스 3을 g라는 함수로 약속해 볼게요. 그리고 3x 플러스 4를 h라는 함수로 한번 약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fgh를 한번 대충 다 그려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봐. 첫 번째, 얘는 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2입니다. 1이고 기울기가 2야. 요렇게 얘가 f 2x 플러스 1이다. 요렇게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요거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4x 플러스 3도 그려볼 건데 4x 플러스 3은 절편이 더 높아요. 그리고 기울기가 더 높아요. 기울기가 높다는 얘기는 얘가 가파라야 돼요. 어떤 느낌일까? 가파르면? 요런 느낌.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대충 그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3x 플러스 4 이거 그려볼 건데 얘는 조금 더 높아요, 절편이. 근데 기울기가 3보다 4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조금 더 낮아야 돼. 근데 얘보다는 좀 가파라야 돼. 그러니까 요런 느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봐봐. 노란색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이, 다시 그려볼게요. 초록색이 제일 가파라야 돼. 초록색이 제일 가파라. 기울기가 제일 높아. 따라왔니?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나마 기울기가 좀 낮아. 기울기가 조금 낮아. 노란색이 조금 더 낮아. 이렇게. 얘가 H야. 그리고 초록색이 F야. 그리고 흰색 2x 플러스 1이 제일 낮아. 제일 낮아요. 기울기가 제일 낮아. 그러니까 제일 만만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요게 F예요. 미안해. 초록색이 G요. 초록색이 G다. 얘가 F고 고마워요. 초록색이 G입니다. 우리 지호가 안 졸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기울기가 더 가파리가 더 낮으니까 그지? 결국엔 좀 가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교점이 여기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 이렇게 생길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어떤 x를 f, g, h에 동시에 집어넣어야 h가 제일 높고 f가 제일 낮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흰색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를 잠깐 보시면은 노란색이 제일 높지가 않아요. 노란색은 2등이거든. G가 1등, H가 2등, 그 다음에 F가 3등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 노란색이 어디가 제일 높죠? 여기가 제일 높은 거 맞아요?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바다가 뭐가 돼야 되냐면 G가 그 다음에 높아야 돼. 그럼 초록색이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교점도 찾아야 되겠다.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흰색이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초록색이 그 다음이죠? 제일 높은 거는 노란색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답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구간이 하나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들이 이거를 못 빠지게 열심히 계산을 해서 겹치는 거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요것과 요것의 답은요. 잘 보세요. 얘는 흰색과 초록색이 교점이죠. 흰색과 초록색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초록색은 G고 흰색이 F야. 그러니까 F랑 G의 교점이니까 얘랑 교점을 구하면은 요 놈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왔어요? 다시. 여기는 뭐죠? 노란색과 초록색의 교점이죠. 노란색과 초록색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요 놈과 요 놈의 교점이야. 즉 4x 플러스 3과 3x 플러스 4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산으로 갑니다. 요거 교점 시작. 2x는 2, x는 1. 여기 x는 1이야.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은 뭡니까? 얘랑 얘랑 교점. 이거랑 이걸 교점을 구하세요. x는 오, fuck. 잠깐만. x는 잘못했나? 2x 2x는 1 교점이 같네?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인데?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했지? fucking shit. 나 이거 실수했다. 미안해. 여기 넘겼어. 2x인데, 봐봐. 얘 넘긴 게 마이너스 2예요. 미안.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계산 잘못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는 1이에요. 그러면 답은 마일부터 1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풀어주면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이 문제를 여러분들 시험 때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수능에서 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수투 올라가서 고2 때부터 이제 킬러 문제를 풀게 되면 함수들이 막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해. 여러 개 함수를 다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를 따는 거는 기본적인 소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요걸 딱 구해가지고 요거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요게 나올 텐데 얘의 의미가 사실상 세 개를 나눠서 그래프를 여러분이 띡띡띡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의미가 지금 얘가 높고 그 다음 얘가 제일 낮은 거 요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는 2개짜리로 했는데 이번에는 FGH라서 3개일 뿐이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아요. 어떤 x를 집어넣어야 H가 제일 높고 G가 중간에 있고 F가 제일 밑에 있니? 그걸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핑크색 구간, 살구색 구간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 다 하고 쉴게요. 정리 다 하고 많이 힘을 못 드리고 9시 2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시작할게요. 정리하시면 한 10분을 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값을 푸는 것은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세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셔야 되는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정의겠죠. 자, 절대값의 정의부터 갈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지호짱 절대값 뭐라 배웠어요? 정의가? 이거 외워야 되는데. 양수예요. 그건 성질이고 다른 거. 우리 도라지 기억나? 절대값 정의 뭐예요? 이건 외워야 되는데. 이건 이해가 아니야. 그래서 까먹을 수도 있어. 혹시 예의 알아요? 모르나요? 우리 독일 알아요 혹시? 맞아요. 잘했어요. 원점과의 거리.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과의 거리입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암기.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2가 있어. 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렸을 때 가운데가 0이고 여기가 2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절대값 알맹이에 해당되는 요 놈 있죠. 요 놈과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랑 0과의 거리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2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다 해야 집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와 원점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0 빼기 마이너스 2가 돼서 거리는 2가 돼요. 얘도 2야. 이해됐니? 그럼 지호 말은 아까 선생님 절대값은요 양수로 만들어요 라고 했죠. 그거는 성질이에요. 얘는 양수죠. 이미 양수니까 그대로 양수가 되고 음수가 되게 되면 양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요거는 성질입니다. 성질. 그래서 지호가 얘기했던 양수로 컨버팅하는 거 바꾼다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프로퍼티 정의가 아니고 성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양수로 저절로 뱉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성질이 되는 거고 정의가 아닙니다. 요거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는 요게 붙었어요. 오늘 배운 것도 제일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해. 수능에서 이거 꼭 나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의미가 뭐가 되냐라고 묻는다면 이번에는 숫자 대신에 문자가 들어갔어요. 문자가 됐다는 얘기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냐? 그럼 요것도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자, 여기 원점이 0이 여기 있는데 x가 만약에 형님들 양수야. 그럼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다. 즉 얘를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알맹이가 양수가 되면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거리는 요만큼이 돼서 x 빼기 0이니까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가 되면은 그대로 뱉어서 x가 되는 거야. 얘 알맹이가 그대로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음수야. 음수가 되면은 x가 0보다 왼쪽에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에 x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니? 그럼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0 빼기 x가 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x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냐? 정의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리면 되는 거고 성질은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렸더니 사실상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요 놈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 물론 둘 중에 등호가 붙을 수 있겠죠. 등호는 니도 꼴리 나면 되나. 아래다 붙이든 위에다 붙이든 상관없어. 나는 위에다 붙일게요.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문자일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다음같이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거고 성질은 알맹이가 즉 여기는 이 알맹이가 양수냐 혹은 음수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배웠던 것 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내 칠판 되도록 보지 말고 정리해 주세요. 이거 정리한 상태에서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값 안에 숫자가 들어가지 않고 보통 문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문자 뭐 x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x 빼기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 겁니다. 이렇게 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부호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수학은 모르면 나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얘가 나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지금 우리 고려에 좀 반성해야 돼, 이 새끼들. 정의는 정확하게 알아야죠. 원점과의 거리. 독이 잘했어요. 그리고 지호가 여기 했던 건 성질이에요. 성질, 프로퍼티. 그래서 막상 그림 그려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노? 왜 도라지 왜 밖에 보고 있어요? 밖에. 왜 눈 왔으면 좋겠어? 왜 밖에 쳐다봐요?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너 집 저쪽이지? 아니요. 집 어디 쪽이야? 반대쪽이야? 보통 본인의 집 쪽을 쳐다보면 집에 가고 싶다는 뜻이거든. 칠판이 제 집 쪽이에요. 칠판이 집 쪽이야? 야, 아주 훌륭해요.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3번까지 한번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랑 성질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 둘 다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봐요.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어.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점과의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돼요. 다시 원점과의 거리가 2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2가 여기 있어요. 0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원점과의 거리가 2가 되는 거는 여기와 여기가 거리가 2가 되는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만약에 x라는 문자가 잘 들어. x라는 문자가 여기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원점과의 거리가 이 초록색, 이 핑크색 길인데 살구색 길이가 얘보다 멀어요. 그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짧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x가 2보다는 왼쪽에 있어 줘야지 거리가 이런 식으로 짧게 나타나면서 핑크색 거리가 흰색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x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기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리가 2보다 멀어져요. 그럼 얘가 그렇게 안 되려면은 거리가 2보다 짧으려면 x가 요런 데 와주셔야지 거리가 흰색보다 짧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은 거리 x는 반드시 마 2와 2 사이에 요딴 데 x가 꽂혀줘야지만 만족한다는 거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의 답은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자, 그러면 얘를 문자 A라고 그냥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양수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을 기준으로. 그죠? A가 여기 있는데 A보다 거리가 원점 기준으로 짧아야 돼. 그렇다면 요런 데 X가 있어줘야지 거리가 여기 A보다 짧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A가 있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도 x가 요런 데에 넣어줘야 돼. 따라서 답은 얘를 기준으로 표현하게 되면 x가 a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a보다는 커야 돼요. 요렇게 중학교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는 정의를 이용해서 내가 설명했다라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성질로도 보여줄게요. 자,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성질로 한번 풀어볼게요. 알맹이는 얘네요. 그죠? 요거 기준 나누는 겁니다. 얘가 양수일 때랑 알맹이가 음수일 때를 나누는 거예요. 됐니? 그럼 알맹이가 양수라는 얘기는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는 요걸 푸는 거야. 됐니? 그리고 알맹이가 음수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꼴배기 싫으니까 마이너스 양보다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이걸 푸는 거랑 위에 걸 푸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0이 여기에요. a는 양수니까 오른쪽이에요. 됐습니까? 자, 해석합니다. 시작. 얘는 a보다 작아요. x가 a보다 작아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니? 겹치는 거? 여기 되는 거 맞아요? 요게 첫 번째 초록색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답. 됐니? 자, 2번 답은 내가 노란색으로 가볼게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0보다 작아요. 됐니? 근데 x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길 바래요. 마이너스 a는 여기 있어요. 이거보단 커야 돼요. 맞니? 겹치는 거 여기입니다. 여기가 2번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답을 합쳐줘야 돼요. 합치게 되면 노란색과 초록색을 합치게 되니까 다음과 같은 핑크색이 넓이가 되겠다. 따라왔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부터 a니까 요렇게 성질로 풀더라도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왔습니까? 아, 그러니까 뭔 소리야? 연립부등식으로 성질로 풀든 정의로 풀든 똑같은데, 자, 기본 형태일 때는 정의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게 되면은 정의를 가지고 이용해서 푸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성질로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할 건데,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랑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부등식으로 접근해서 겹치는 거 찾는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정리! 이거 정리해 주세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랑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으로 푸는 거랑 결과가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정의만 편하다라고 해서 정의만 쓰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정의로 푸는 게 어려워져요. 오늘 배운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해요. 요거는 공통수학에서 탑5 안에 드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절대값은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4점짜리 한 5개, 6개가 나와요. 이거 모르면은 그냥 20점, 24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엄청 큰 겁니다. 수능에서는. 절대값 절대 도망가시면 안 돼요. 니들이 어려운 게 딱 정해져 있어. 절대값 존나 어려워하거든. 그럴수록 더 해야 돼. 요걸 포기하는 순간 3등급도 어려워집니다. 절대값이 그래서 중요해. 어려울수록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기 다예요. 어떤 게요? 지금 정리할 거 쪽에 다예요. 됐죠? 독이 괜찮아요? 이해됐나요? 좋아요. 굿.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2번. 자, 2번 한번 보시면요.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요거 한번
정의를 이용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A는 양수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원점과의 거리가 A보다 컸으면 해 라는 거니까 A보다도 X가 오른쪽에 있어야지 요 초록색 거리가 요 하얀색 거리보다 길게 나타나면서 얘를 만족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X가 A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X가 A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답. 근데 거리가 A보다 큰 거는 또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면은 X가 만약에 요런 데가 놓이게 되면은 거리가 그죠? 흰색 거리 A보다도 더 길게 나타납니다. 그 말은 여기를 기준으로 X가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X가요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럼 답이 요렇게 돼도 되고 요렇게 돼도 되는 거니까 요 놈과 또는 요 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건 정의를 이용해서 보는 거고요. 자, 성질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아직 어려운 친구들 있으니까. 자, 요걸 한번 성질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질은요, 무조건 알맹이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돼요. 알맹이를 기준으로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등호는 꼴리는 나무네다. 니들이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0보다 크면 얘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걸 풀라는 거고, 알맹이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걸 풀게 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하니까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할게요. 얘를 푸는 거는 이거를 푸는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시는 거죠. 답은 요거가 되거나 이거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 5월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얘네 둘끼리는 반드시 연립해야 되는 조건, 얘네 둘끼리는 연립해야 되는 조건 두 개를 합치면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을 소환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A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1번 답. 요거 주황색으로 먼저 봐볼게요. 0보다 커야 돼요, 먼저. 따라왔죠? 조건. 답은 요거예요. A보다도 커야 돼요. A보다 커야 돼. 따라왔니? 동시에 만족되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은 X가 반드시 A보다 커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내가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하시게 되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작아야 돼. 왼쪽. 이렇게 되겠고요. 0보다도 작아야 돼요. 0보다도 작다. 이렇게 됩니다. 겹치는 데는 여기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아야 돼요. 요 답이 요 놈이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답은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합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괜찮니? 자, 요것도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다시 해보세요. 자,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랑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으로 푸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를 설명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다 왔어요. 너무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거만 풀어도 여러분들 진짜 많이 얻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할 생각하지 말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둘 다. 됐니? 수학원 됐어요? 수학원 시스터는? 오케이, 좋습니다. 굿. 자, 3번 남았는데, 3번은 우리 이제 뭐 성질도 연습했으니까 요거는 정의만 가지고 후딱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갈게요. 3번 한번 정의로 보겠습니다. 자,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점과의 거리가 A와 B 사이였으면 해. 다시 원점과의 거리가 A와 B 사이였으면 해. 그러면 원점이 있고요. A가 여기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원점과의 거리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았으면 해 라는 거니까 원점과의 거리 A는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원점과의 거리 B는 요만큼 되는 거 맞아요? 그럼 거리가 A보다는 길고 B보다는 짧았으면 하는 거야. 그러면 X라는 친구가 반드시 요런 감성으로 들어와줘야 이 초록색의 거리가 짧은 것과 긴 것의 사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X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놓여주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아야 된다. 첫 번째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근데 또 있어, 답이. 반대쪽도 있잖아, 얘들아. 왜냐면 거리 A가 되는 게 여기도 있고 거리 B가 되는 게 여기도 있어.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가 A고 요만큼의 거리가 B가 되기 때문에 또 거리가 저 사이가 되려면은 X가 요런 데 놓여줘야지만 거리가 초록색이 흰색과 흰색 사이가 되겠죠. 그럼 두 개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B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된다.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원리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내가 요것만 그냥 정의만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요건 성질 말고 정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질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오케이. 거의 다 끝났어. 오늘 진짜 미안한데 한 2분 정도 오버타임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쨌든 최대한 내로 끝내줄게요. 오늘 너무 중요해서 그래. 엔간에서는 적당하게 끊고 넘기고 싶은데 오늘 건 너무 중요해서 네, 이거 다 하고 가야 돼요. 나도 힘들어. 오늘 내가 오늘 일이 많았어가지고 할 게 많아가지고 내가 아직 밥을 못 먹었어. 이따 이제 조교랑 오늘 첫 끼 먹어야 돼.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 없었어. 되냐? 됐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좀만 힘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이제 조금만 내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그럼 내가 요거 한번 풀어볼 거예요. 요걸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절대값 x가 아니고, 뭔가 요 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결국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가 나눠지니까 2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기준으로 거리를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자,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거리가 1보다 작았으면 해. 다시 원점이 아니고 2를 기준으로 거리가 1보다 짧았으면 해. 그러면 1이 마지노선이 되는 거는 3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1이 되니까. 됐니? 그 다음에 여기 1이 되는 거는 1이 되면서 거리가 1이 되겠죠. 그 말은 x가 잘 보세요. 요런 데 놓여야지만 2와의 거리가 흰색보다 짧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도 가능하겠네요. 여기의 거리는 흰색 거리 1보다 짧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리가 x가 1과 3 사이에 놓여야지만 요 거리 1보다는 짧게 나타나죠. 그래서 x가 1과 3 사이에 놓여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절대값 x는 뭐냐면 여기에 사실 0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원점과의 거리가 되는 거고 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2와의 거리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를 문자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A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A와의 거리. 됐니? A와의 거리가 2보다 짧았으면 해. 이만큼 전진한 거랑 이만큼 후진한 게 있겠죠. 전진하시면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고 후진하시면 여기가 A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X가 놓여야 될까 생각하시면 X가 요런 데 놓이셔야지 거리가 짧게 나타나죠. 따라왔니? 요런 데 X가 놓여야지 거리가 짧게 나타나죠. 따라서 X는 반드시
a 빼기 2보다는 오른쪽 a 플러스 2보다는 왼쪽에 놓여주셔야지만, 즉 여기 사이에 놓여야지만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과 똑같은데 결국에는 뭔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그 값을 0으로 만드는 걸 기준으로 거리를 체크한다. 그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도전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입니다. 좀만 힘내. 자,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이 동영상 개념 강의로 찍어야 될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 예제를 통해서 얘를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랑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랑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 총 3가지를 설명할 건데, 자, 일단은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걸로 내가 1번을 한번 해보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봐. 자, 1번 보시면요, 3x 빼기 2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요, 이런 걸 배웠어요. 다이아 집중해라. 자, 절대값 a, b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를 여러분들 스플릿 해가지고 중1 때 이렇게 스플릿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얘를 3에 x 빼기 3분의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아실 수가 있겠고, 얘를 스플릿을 이렇게 하는 거야. 3 스플릿 x 빼기 3분의 2 요렇게 풀어주는 거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죠. 반드시 x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될 때를 기준으로 우린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이 아니면 정의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양분을 나눠주세요. 이거 어차피 3이니까 양수를 나누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아요. 요걸 푸는 거랑 결과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의는요, 이렇게 갑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기준, 3분의 2를 기준으로 거리가 3분의 1보다 컸으면 해. 3분의 1만큼 전진. 그럼 더하시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3분의 1만큼 후진하시면 여기가 3분의 1이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x가 어디 놓여야 되니? x가 내부에 놓이게 되면 좋대요. 왜냐면 노란색의 길이가 흰색 길이보다 짧게 나타나니까 반드시 길어야 돼요. 그 말은 x가 요런 데 놓여야 돼요. 요런 데 놓여야지만 거리가 흰색 3분의 1보다 길게 나타나죠. 따라서 x는 1보다 커야 돼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또 x가 또 있어요. 요런 데 놓여야 돼요. 요런 데 놓여야지만 거리가 흰색보다 길어지니까 x는 3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왼쪽이 답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을 5월을 붙여주셔야 되겠죠. 요게 바로 첫 번째 답,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다 라고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요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사실상 수능선수 30점이 나뉩니다. 꼭 이해하려 노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번 내가 성질을 이용해서도 한번 볼게요. 성질을. 자, 성질을 이용해서 보시게 되면요, 잘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푸는 건데 알맹이가 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요. x 빼기 3분의 2 3분의 1한 거는 사실상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요 알맹이가 0보다 커야 돼. x 빼기 3분의 2가 0보다 클 때라는 조건과 x 빼기 3분의 2가 0보다 작을 때라는 조건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등호 붙여주세요. 되냐? 밑에다 붙여도 돼요. 자, 그러면은 알맹이가 0보다 커요. 그러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x 빼기 3분의 2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알맹이가 음수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소가로 요걸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걸 마이너스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양변에다 곱할게요. x 빼기 3분의 2가 자, 음수로 곱하면 부호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초등 내용. 됐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이항하시게 되면 x가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얘 답은요, x가 1보다 크다. 왜?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하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x가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됐니? 자, 그럼 아직 안 끝났어요. 조건도 보셔야 돼요. 조건 요거 만족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항하시게 되면 x가 3분의 2보다 크다가 조건이 되겠고요. 요것도 이항하시게 되면 x가 3분의 2보다 작다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요거 엮고 요거 엮은 다음에 합쳐주시면 된다. 요게 바로 성질입니다. 자, 시작. 샥. 보세요. 자, 나는 3분의 2 기준으로 원해. 자, 여기가 3분의 2야. 그죠? 여기가 1이야. 3분의 3 더 크니까. 자, 그러면은 해석해 봅시다. 자, 1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리고 3분의 2보다도 커요. 겹치는 데는 여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답. 요 1번 답은 x가 1보다 크다. 얘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2번 답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답은요. 3분의 2보다는 작아요. 오케이. 초록색 알고 3분의 2보다는 작아요. 근데 3분의 1보다도 작아요. 3분의 1 여기쯤에 있어요. 얘보다 작아요. 겹치는데 여기예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답이네요. 두 번째 답은 x가 3분의 1보다 작다. 얘가 바로 두 번째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그러면 1번과 2번이 5월이 되는 거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요 답과 이 답을 합치면 얘가 됩니다. 요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 얘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요거는 그래프를 사실 안 그린 거예요. 왜냐면은 답을 이렇게 여러분이 찾은 상태에서 합치는 거를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지, 실제로 요거는 그림을 이용해서 푼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의는 그림만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성질은 일단 계산한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마지막에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겹치는 것만 찾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니까 사실상 그림은 안 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린 거지 저걸 안 그리면 못 푼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정리.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랑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 여러분들이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없이 설명하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했습니다. 정리. 태찬아, 니네 소학원은 확통 3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 3학년? 운상고도 3학년이죠? 확통. 몰라요? 지금 확통 배워야 안 배워요? 2학년 때. 아니 근데 그 선택 과목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 배우는 거죠. 그럼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네들은 아니 3학년 선택 과목이 없어. 확통이 3학년 선택한 거 없어요? 그럼 2학년 때 누가 배우고 있다는 뜻이네? 오케이. 학통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는데 또 왜 안 배우지? 저희 아직 선택 안 한 거 아니야? 3학년 있겠지. 아니 그 미적분 3학년 미적분 있고 지금 기하가 있어요. 기하. 그래. 네. 그럼 기하랑 확통 둘 중에 고르게 돼 있어? 아니요 기하만 있어요. 기하만 있어요? 그럼 기하는 문과니까 다 배워요? 아니요 선택이야? 그럼 확통이 3학년인가 본데? 미적분이 무조건이고 확통이 선택일 거야 그러면. 아닌데 확통도 선택해야 되는데 무조건 확통이 선택인 학교가 없는데 내가 지금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만약에 경우의 수까지 듣게 되면은 사실상 니네들은 이제 대답 2까지만 들으면 되거든요. 경우의 수는 문과용이에요. 문과용인데 이제 문과 이제 나중에 내신용이고. 그러하다. 어쨌든 대단원 2까지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너네들 이제 태찬이랑 이제 다혜는 그렇고 대단원 3은 생각해 보시고 들으시면 돼요. 저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도전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다음 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절대값 마이너스 1을 묶어서 x 빼기 2분의 5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스플릿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플릿 이렇게 두 번을 절대값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 의해서. 됐냐? 알맹이 스플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수가 되면은 얘 양수로 뱉은 거니까 얘는 사실상 그냥 2랑 같아요. 양면부터 2를 나눌게요. 절대값 x 빼기 2분의 5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얘가 1로 맞춰졌으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정의 가봅시다. 자, 2분의 5라는 놈을 기준으로, 자, 0이 아니에요. 얘를 기준으로 거리가 2분의 3보단 짧았으면 해. 그럼 2분의 3만큼 전진. 따라맞니? 2분의 3만큼 후진.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진하시면 2분의 8이니까 4. 후진하시면 2분의 2니까 1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야, 그러면 x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지 거리가 2분의 3보다 작을까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런 사이에 있어줘야지 거리가 짧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x가 암산으로 뭐보다는 플러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4보다는 작게 놓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로 풀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성질 가보겠습니다. 성질. 자, 성질. 자, 요거 기준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은요, x 빼기 2분의 5. 알맹이가 요 놈이잖아. 얘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알맹이가 음수일 때 나눠주면 되겠고요. 양수면은 그대로 튀어나와요. 그대로. 알맹이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와요. 붙여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성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요거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하시게 되면 x가 1보다 크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건도 보셔야 돼. 조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항하시면 x가 2분의 5보다 크다. 얘 정리하시면 x가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조건 2개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엮고 요거 2개를 엮은 다음에 겹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요게 성질입니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5가 여기 있고요. 4는 여기 있어요. 해석이 4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다. 겹치는데 여기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또 아직 안 끝났어요. 요거 보세요. 1보다는 크다. 따라왔니? 그리고 2분의 5보다는 작다. 겹치는데 여기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노란색과 흰색을 합치면 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똑같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구한 거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한 게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고1 친구들은 숙제로, 자, 오늘은 내가 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여러분 하나 잡은 상태에서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거랑 그다음에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영상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성질할 때 반드시 요 노란색 단만 2개를 합치시면 안 되시고요. 요 조건 있죠? 요거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생각하시는 걸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겹치고, 합치고.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쉬운 문제만 이 노란색 단만 합쳐가지고 답이 나오는 거지, 어려운 문제 가시면요, 요거 빼먹으면 답이 잘못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너무 수고 많았어. 고생했어. 체크랑. 수고해서. Have a good day, guys. 아이고, 배고프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아주. 이제 네가 쳐다봤던 방향으로 집에 가거라. 고생했다. 아이도 수고했고 오늘 아빠도 고생했어. 수학하고 잘 가고. 거기 질문 있니? 너 뭐해? 영상 올려서. 오케이. 공부했어? 공부했어? 오, 좋아요. 거기다가.
야, 보기 인간 승리했네. 잘했다. 그렇게 해도 돼.